바로 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가 무엇이냐? 잘 보세요. 항등함수로 하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x에서 잠깐만. 빨리 특강 신청서 주세요. 나. 뭐 해야 돼? 아니 근데 나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어. 자, 정해줄게. 내가 정해줄게. 아니 근데 막 스킨 일단 하나는 넣었는데. 몰라요. 여기에 맞춰야지. 아, 자, 정해줄게요. 재현이, 찬영이, 윤이, 사연이, 는, 유한이 또 마찬가지고 진도 특강을 고려해주세요. 진도 특강. 근데 이건 이미 체크했어. 이미 이거는 이미. 진도 특강은 내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기말고사를 위해서야. 기말고사를 위해서 해야 되고요. 함수 경우에서도 니네는 중간기말 다 포함이라서 사실 좀 하면 진짜 좋아. 내가 수학 쪽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 1에 대해서 조금 미리 하고 싶다 면 지로3도 추천합니다. 여기는 지구상이 더 나아요. 수열이 그거는 사실 더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제 스케줄 봐서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수학 1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면 지로3 해야지. 근데 지로3을 예를 들어 겨울 뭐 어느 정도 겨울방학에 했어. 근데 수열은 잘 몰라. 그럼 수열을 하는 게 나아. 근데 수열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긴 한데 그때 돼도 잘 몰라요, 애들이. 선생님이 가르쳐본 경험상. 그래서 지로3이나 수열을 둘 다 해도 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여기는 모두가 사실 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게 되는 거고, 당장에 어쨌든 2학기를 대비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진도 특강이 맞고, 나는 이번에 좀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하면 진도 캠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이번 방학 동안 3주 내내 미친듯이 수학만 해보겠다, 2학기를 위해서, 그러면은 진도 캠프가 맞습니다. 지로3까지 여기 사람. 혹시 지구상 하실 분? 다시 하자. 저요. 뭐야 진급해? 나는 잘. 자, 그 다음에 먹을 사람. 수요일 했어. 수요일은 안 먹어. 수요일에서 먹어. 수요일? 나? 수요일? 자, 얘들아, 특강은 봐봐,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고 사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나도. 전화 찬스 한번. 아니 그거는, 자 그러면은 네. 이거를 오늘 제출하지 않고 내일까지 카톡으로 이 체크한 거 사진을 찍어서 형한테 보내줘. 나. 알겠죠?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야. 예. 네. 그래서 한 4, 50 들어가요. 예를 들어 특강 하나당 한 40만 원, 50만 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말 그대로 투자인 거야. 투자. 그래서 그 수열은 40까지 한 20만 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돈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연하지 마. 정신 사나워. 돈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니네 부모님은 어쨌든 니네한테 다들 투자를 하실 거란 말이야. 니네 잘 되길 바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봐서 특강을 하는데, 내가 지금 봐봐 얘들아, 특강을 함으로써 만약에 자습할 시간이 없다, 다른 학원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럼 특강 하지 마세요. 아니면 딴 학원을 끊던가.
내가 여기서 항상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너네가 자습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 자습이 제일 중요하고 이 자습 외에 학교 다니듯이 수학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위해서 있는 게 특강인 겁니다. 알겠니? 사실 특강은 선생님들도 되게 힘들거든. 예를 들어 나보고 특강을 하나만 하라면 모르겠는데 나 같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특강 한 2개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선생님도 뭐 하고 나고 몇 대 몇으로 나누긴 하겠지만 선생님도 추가적인 어떤 짭짤한 용돈벌이 정도는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밤 11시, 12시 퇴근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야. 선생님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둘 다 힘들어요. 근데 이 시기 근데 이런 걸 왜 하느냐? 사실 필요한 건 맞거든 학생들한테. 어쨌든 간에 방학에 학교를 안 가는 건 맞으니까. 그럼 그 시간에 수학을 좀 더 힘을 쓰자 이거는 필요한 건 맞는데 내가 니네 개개인의 스케줄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 뭐 방학 때 뭐 갑자기 뭐 피아노 학원을 등록한다든지 수영 학원을 등록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취미를 위해 찬영이 뭐 도저히 공부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농구 갑자기 다시 할 수도 있고 취미로 또는 뭐 다른 학원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썸머 이것처럼 다른 학원에서도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기로 했다든지 뭐 어쨌든 스케줄은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습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여기에 아침에 내가 어차피 좀 게으름 피우는 이 시간에는 나와서 수업 하나 더 들으면 도움은 되겠다 싶으면 신청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윤이나 진이나 뭐 찬영이도 마찬가지고 재현이도 마찬가지고 선행이 어쨌든 한 학기는 좀 내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선행은 많이 필요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니네가 수 1, 수 2를 들어봤다 해봤자 중딩 때 좀 깔짝거리는 것 같고 니네가 수원을 풀 수 있을 거라 나는 상상조차 하지 않나. 바라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 그럼 왜 미리 드러나야 되냐면은 그 진입장벽 허들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때 당장 맞닥 들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너무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할만하네, 어렸을 때보다 할만하네 이거를 어쨌든 미리 들어놓으면 아무래도 많이 여러 번 보면은 확실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학기는 빡싹 해놔야 된단 말이야. 솔직하게 한 학기는 특히 기말고사 범위. 그래서 내가 진도특강 자꾸 니네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고. 그럼 진도특강은 막 꽤 잘하는 친구 수화를 한 2-3번 봤어. 그러면 사실 할 필요가 없어. 솔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윤희가 수학상은 잘 못하지만 수학화를 5번 본 사람 경우에서 물어보면 NCR 뭐 마스터야. 막 할 필요가 없다. 솔직하게. 그러면 하는 게 맞죠. 근데 딴 걸 하는 게 맞죠. 수학 1이나. 근데 그게 아니면 조금 미리 좀 투자를 해놓는 게 맞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수 1도 솔직히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수 1도 겨울방학에 자세하게 해요. 똑같이 내가 서가지고 똑같이 다 한다고. 그래서 지로 3도 필수는 아니야. 그때 가서 또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2-3번 보면 도움이 되는 것도 맞죠. 그것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 기회비용. 이해됐죠? 네. 그래서 그만 진짜 모르겠어. 엄마랑 얘기. 그래서 엄마랑 얘기해 보시고 이거 오늘 문자로 지금 안 할 거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어쨌든 내가 필요한 거는 어떤 뭘 하겠다는 그 니네가 그 결정난 상태가 필요한 거지 뭐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얘기해 보시고 그 결과만 쌤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됐니? 응? 저기 바로 돼. 뭐 바로 해도 돼. 뜯어요. 아니야. 친구 저희를 저열해서 봐. 저 이거 천일 거 너 그럼 지로 3회? 아니. 특. 너? 수학. 수학. 나 월급 수열도 하지 왜?
제가 그 수요일이잖아요. 12시부터 4시. 네, 뭐 승아? 아니. 저 동아리에 불려나가요. 다음 주에요? 네. 난 노동자야. 너무 노동자야. 자 보세요. 이거 기본. 자 일단 봐봐. 아무튼 나머지 친구들은 오늘 엄마하고 얘기해보고 알려줘. 자 보세요. 항등함수가 있는데 항등함수는 일단 이게 좀 다르지. 이게 무슨 말이냐? x에서 x로 대응이 된다는 거는 어떤 한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그 아이를 복제해서 그걸 공역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집합으로 대응이 일어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있어. 그게 1, 2, 3이 있대. 그러면 똑같은 집합을 1, 2, 3으로 했을 때 이러한 대응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잊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X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합의 내용물이 똑같다고 쉽게 이야기해서 정의역의 내용물과 공역의 내용물이 똑같다고. 아까 실수 전체 집합과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이 돼? 그게 바로 x에서 x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이면서 그 함수의 수식은 fx 이퀄 x를 만족시키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일어난다. 자, 그럼 보세요 얘들아. 이런 겁니다. 자, 1, 2, 3이 있어. 1, 2, 3이 있어. 그럼 이 아이를 내가 항등함수로 불러주기 위해서는 1은 어디로 대응이 돼야겠니? 2는 어디로 대응이 돼야겠니? 2. 3은 어디로 대응돼야겠니? 3. 근데 잘 보세요 얘들아. 그럼 이거 항등함수 맞거든요. 근데 항등함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fx 이퀄 x를 보고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냐면 선생님 그 y 이퀄 x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봐봐. y 이퀄 x는 항등함수입니까? 라는 명제는 맞아요. y는 x는 항등함수. 이건 참이야. 그런데 항등함수이면 y 이퀄 x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 그게 뭔 소리예요? fx는 x라면서요. 그럼 그게 y 이퀄 x 아니에요? 가 아니고 잘 보세요. 잘 봐. y가 x 세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정의역 안에 원소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는 어디로 가요? 여기다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 0은 어디로 가? 1은 어디로 가? 그러면 이 함수는 해당 정의역에서 항등함수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 만족하지. 그럼 이 새끼 항등함수를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라.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함수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조건들을 만족하냐 안 하냐. 그러한 대응 방식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야. 그럼 바꿔 말할까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자 이런 y 이퀄 fx가 있어. 이런 y 이퀄 fx가 있다. 이해돼? 그러면 y 이퀄 x를 그림을 그려. y 이퀄 x를 그림을 그려. 그러면 그 교점이라는 것을 찾아.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5개 나오지? 다섯 개 나오지? 이 5개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겠지. 5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 있니? 자, 공집합 빼고. 자, 정의역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어야 된다. 정의역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이 5개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몇 가지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겠니? 31가지의 31종류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2의 5제곱 빼기 자, 원소가 자 봐봐. 넣을까 말까. 아니 그러니까 5개 가지고 원소가 5개가 있어. 그걸 갖다가 여기 안에 넣을 건데 그 케이스가 31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A, B, C, D, E라고 할게. 그럼 A, C만 넣을 수도 있고 A, B만 넣을 수도 있고 A, C, E, A, B, D, A, D, E, A, C, B, D, E, A, B, C, D, E, A, B, D, E, A, B, E, A, B, C, E, B, D, B 뭐 말인지 알죠? 그 31가지가 가능해? 그 31가지를 정의역에 놓는 족족 이 fx는 무슨 함수가 돼? 이 fx는 무슨 함수가 돼? 함등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왜?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하고 함수하고 교점에 x 좌표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a는 a로 갈 거고 b는 b로 갈 거고 c는 c로 갈 거고 d는 d로 갈 거고 e는 e로 간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정확하게 말해서 모든 함수는 y 꼴 x하고의 교점이 있다면 뭐라고? fx, 자 이제 이게 좀 다르게 보일 거야. 이게 좀 다르게 보인다고. 어떤 fx가 있어. 그 다음에 y 꼴 x가 있어. 이 방정식을 풀어. 그 방정식의 해가 있겠지. 를 정의역으로 삼으면 무조건 항등함수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fx 이꼴 x라고 하는 건 y는 x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y는 fx하고 y는 x하고의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때 한 것처럼 같다라고 놓는 거야. 같다라고 놨을 때 방정식의 해가 있겠지. 그 방정식의 해를 정의역 안에 넣는 순간 걔네들은 뭐가 돼?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그래프 이렇게 줘놓고 정의역을 항등함수가 되게 정의역을 몇 가지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음 뭐라고 해야 돼? 자 뭐라고? 저렇게 그래프를 줘놓고 fx를 항등함수가 되게 하고 싶어. 그럼 정의역을 몇 가지나 만들 수 있겠냐? 31개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그 y는 x는 뭔데? y는 x라고 하는 녀석은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집합에 대해서 항등함수인 i인 것이고. 이해돼요? 뭐라고? y는 x는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정의역이 누가 됐든 간에 항등함수로만 가는 i인 것이고, 물론 집합이 다르면 항등함수라 불러주진 않지만 이거는 만족했다 했을 때 y는 x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x든 간에 항등함수가 되는 i인 것이고, y는 x가 아니고 y는 fx, y는 gx, y는 hx, y는 qx, y는 tx 어떤 함수가 됐든 간에 y 꼴 x라고 하는 녀석하고 교점이 있잖아. 그걸 가지고 와. 그걸 정의역으로 삼아. 그걸 항등함수라 불러준다. 왜? y는 x하고 교점이 있는데 1은 1로 가고 교점이 3이면 3은 3으로 갈 거 아니야. 그게 y는 x하고 교점이 있는데 그게 항등함수의 정의라고. 이해돼요? 결국 아까부터 계속 내가 유지하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그 누구도 어떤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편집이란 걸 통한 거예요. 정의역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는. 예전에는 1차 함수는 이런 거야, 2차 함수는 이런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정의역을 잘라, 공역 잘라. 그러면 그러니까 코끼리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저거 맨날 얘기하잖아. 코끼리 2차 함수도 범위가 주어지면 뭐 축 따져야 되고 뭐 이렇게 했잖아. 그게 사실 정의역 따지는 거예요. 사실 정의역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함수의 꼬라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갖다가 어떨 때는 항등함수라 불러주고 어떨 때는 뭐 상수함수라 불러주고 어떨 때는 1대1 함수가 되고 어떨 때는 1대1 대응이 되고 어떨 때는 합성함수라고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역함수가 있고 다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 상황을 다 이해를 해야 돼. 대충 가물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선생님 전 저렇게 안 했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 못 가르쳤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요. 내가 잘 가르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중학생들한테 나보고 수업을 하라 해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왜?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건데.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나보고 중학생한테 항등함수 설명하래. 그러면 똑같은 걸로 대응하는 거다 하고 이런 것까지 굳이 안 한다고. 그냥 대충 y = x 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같은 걸로 대응되는 거야 하고 넘어가죠. 왜? 깊게 해봤자 뭐해? 내지는 그 시험 범위로 내지는 보는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닌데 아주 뛰어난 애들이면 했겠지. 뭐 각 중학교 전교 1, 2등 아이들을 모아놓은 뭐 이시대반이야. 뭐 그러면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선행을 중딩들한테 해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죠. 마찬가지인 하나 지금 이제 배울 때 똑바로 배워야 돼. 됐죠? 그래서 강등함수다라고 하는 녀석은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게 하는 녀석인데 그거의 진짜 말뜻은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이 방정식을 풀어서 그 해 집합을 정의역으로 삼아 그럼 항등함수가 돼. 또는 그 해 집합의 부분 집합 모두 항등함수가 돼. 이해돼요? 찬영아 공부 괜히 선택했니? 어? 자, 두 번째. 자, 상수함수. 자, 그럼 상수함수다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fx 이꼴 어떤 k이면 돼요. fx 이꼴 k를 만족하면 우리는 저 아이를 상수함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의미의 x든 간에 정의역에 포함된 어떤 의미의 x든 간에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와. 그러면 상수함수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그 수식 자체가 상수함수 꼬라진 아이가 있겠지. 항상 y는 5래.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든 x들에 대해서 다 5로 대응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나요? 됐니?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한 이야기랑 똑같은 맥락이야. 자, 이제 해보자. 자, 이 아이도 상수함수를 만들 수가 없다. 선생님, 2차 함수인데요? 내가 말했잖아. 2차 함수는 함수의 종류고 항등함수니 상수함수니 이런 거는 함수의 그 함수가 대응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함수의 종류인 거야. 그런데 이 아이 역시 내가 상수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자, 봐봐. 얘하고 y 이꼴 예를 들어서 1하고 만나는 i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함수는 x-2의 제곱 더하기 1이지. 그럼 2라고 5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겠지.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돼요? 그럼 y 이꼴 5하고의 교점을 따져봐. 누가 있냐면 0하고 4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정의역 안에 0하고 4만 집어넣어. 그럼 공역은 실수고. 그러면 이 함수 얘를 갖다가 f라고 할 거야. 그럼 이 f는 대응 방식이 0도 4도 어디로만 가겠냐? 0 어디로 가겠냐? 오, 4 어디로 가겠냐? 0 어디로 간다고? 4는? 오, 이해돼요? 지금 뉘앙스를 느껴야 돼. 이해돼?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편집을 통하면. 함수 수식이 이차함수야. 근데 얘를 예를 들어 어떠한 상수함수라고 하고 싶대. 그럼 걔하고 교점을 따져봐야 돼. 그 교점을 정의역 안에 집어넣으면 걔네들은 상수함수라고 불러줄 수 있다는 거야. F에 의해서. F는 비록 수식은 이차함수지만. 이해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함수가 이지라고 생겼어. 그랬더니 이 F는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F 이꼴 1이 상수함수가 되게 하는 상수함수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때 그 정의역의 뭐 원소는 뭐 등차수열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상수함수가 된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정의역 안에 이 원소들을 다 집어넣어 줘야 상수함수가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저 아이들의 부분 집합이 들어가주면 얘네들은 다 1로 대응이 되겠지. 근데 등차 수열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는 말 뜻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얘가 오고 얘가 와버리면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 얘 오고 아 얘는 버리라는 말 뜻이네. 뭐 이런 식으로 니네가 뭐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에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짬뽕에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 새끼들은 1학년 때 대충 상수함수 그냥 직선 아니야? 이것만 기억하니까 이 꾸불꾸불한 애가 어떻게 상수함수가 이 일은 병신 아니야? 희한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생각이 아니고 어떤 함수든 간에 상수함수의 정의라는 것은 그 교점의 x좌표 아까랑 똑같이 교점의 x좌표를 여기 담으면 원소로 삼으면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무조건 1로 대응이 될 거란 이야기야. 왜? 그 교점만 담았으니까. 근데 등차라는 거는 그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일정하진 않으니까 아 얘를 버리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라고 치자. 함수를 내가 뭐 사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이게 반복되는 함수라는 사실을 미리 공부를 통해 알아. 아 그럼 얘하고 이런 식으로 반겨야겠구나. 이런 아이들은 반기면 안 되는 거구나. 또는 뭐 얘가 들어가면 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니네가 뭐 조건들을 해석한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 머릿속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1, 고2, 고3 수학이 다 짬뽕이 돼버려요. 나중에. 근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처음 배울 때부터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푸는 거지. 대충 공부해가지고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때 가가지고 하려고 하면 되기야 하겠지만 너무 배워야 할 게 많지.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뒷수습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 집중 똑바로 하고. 그러니까 상수함수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러한 대응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결국 이 방정식의 해를 정의역에 집어넣으면 상수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수식이 y equal k 도 되지 당연히. f 자체가 y면 되지. 근데 f가 그게 아니야. 그러면 y equal fx하고 y equal k하고 교점을 찾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요. 그럼 결국 내가 지금 함수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또 방정식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내가 저는 맨날 얘기하잖아. 윤희와 진이라고. 알겠니? 그냥 한 몸이야. 그냥 쌍둥이인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 이해돼요? 쟤는 되게 좋아하네. 진이 얘기만 하면 되게 좋아하네. 자,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의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1대1 함수. 자, 그럼 선생님 1대1 함수라는 것은 뭔데요? 라고 하면 잘 보세요. 1대1 함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1대1 함수는 첫 번째, 일단 자, 내가 거창하게 이렇게 썼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정역의 원소 아무거나 두 개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라는 건 정역의 원소 아무거나 두 개에 대해서 항상 그렇다라는 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임의라는 건. 자, 아무튼 임의의 정역 원소 두 가지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른 함수. 이해돼요? 다른 함수. 다르죠. 값이 다른. 값이 아니. x가 달라? y도 달라. x가 다르면 y도 달라. 이해돼요? 됐니? 그럼 잘 봐? 잘 봐. 일단 얘하고 같은 말로 한번 써볼까요? 자, 대우. 기억나니? 같은 말 대우. 자, 윤아 이거 대우 뭐예요? 그렇지. 자, 박수. 박수. 자, 같은 말입니다. 그 문제에는 뭐가 등장할지 몰라요. 문제에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 새끼는 말뜻이 뭔데요? 라는 거는 자,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x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게 뭐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함수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선생님, 그럼 얘는요? 자, 얘는 보시다시피 잘 봐. x1하고 x2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들은 함수값이 어때? 같아 버리죠. 이런 게 있으면 1대1 함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 뭘 만족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쭉 올라가던, 한 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던가 한 번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는 함수여야 해요.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순간 뭐가 발생하지? 겹침이 발생해요. y값이. 이런 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해요. 이해돼요? 그럼 1대1 함수는 누구야? 라고 하면 자, 일단 봐봐. 첫 번째. 잘 봐. 자, 이거 1대1 함수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거 1대1 함수 맞을까? 아닐까요? 맞아요. 이거 1대1 함수 맞을까? 아닐까요? 조건. 그렇죠. 와, 발작할 뻔했다. 와. 아. 1대1 함수 맞을까?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지금 준규가 처음에 아니에요 라고 뭔가 하다가 내가 문제를 던지려고 이렇게 하니까 준규가 조건 없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건이 없으면 판단할 수 없다가 정확한 거예요.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잘 봐. 만약에 있잖아,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그럼 1대1 함수 맞아? 아니? 아니지. 왜? 이 모양이 온전히 담기잖아.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있잖아, x가
이거야. 예를 들어. 그럼 이거 뭐예요? 1대1 함수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버린다고. 틀리면 나한테 맞는다고. 미안. 자, 이게 봐봐. 이게 이건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 이네가 이차함수 오지게 할 때 범위가 제한된 했잖아. 1대1 함수 맞아 아니야? 다시 물어볼게. 맞지? 이해돼? 자, 그럼 마지막은 아니고 봐봐.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친구들 봐봐.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왜 아니죠? 영이 축보다 왼쪽이에요. 그렇지. 2명. 좋아요. 자, 지금 핵심은 뭐예요? 축입니다. 축을 포함해버리면 이차 함수는 대칭 함수예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쏟아있다. 근데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축 이쪽이야. 그럼 1대1 함수지. 축 이쪽이야. 1대1 함수지. 근데 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가. 그럼 이렇게 살아남아 버리는데? 1대1 함수 맞아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차 함수도 뭐예요? 정의역이 대칭축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1대1 함수가 됐다가 말았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그럼 계속 똑같은 말 계속합니다. 절대적인 이 함수 수식이 가지고 있는 함수의 꼬라지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니네하고 똑같은 거야. 니네는 뭐든 될 수 있잖아. 뭐든 될 수 있잖아. 이차함수도 마찬가지야. 뭐든 될 수 있어. 항등함수도 될 수 있고요. 이차함수가 꿈이 있었다. 항등함수가 되고 싶은 꿈. 이뤄줄 수 있어. 충격. 알겠니? 상수함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1대1 함수 되고 싶은 꿈이 있어? 해줄 수 있다니까. 어? 이네도 마찬가지. 이네도 뭐든 될 수 있잖아. 어? 이해돼요? 이게 마치 직업 같은 거라 생각해, 얘들아. 봐봐. 이게 직업 같은 거야. 직업. 이게 뭐예요? 이게 너네야. 이게 윤, 이게 진, 이게 영. 민준씨.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윤진영 씨는 뭐든 될 수 있다. 뭐든 될 수 있다. 뭘 통해서? 이런 컨트롤을 통해서. 알겠니? 정의역을 컨트롤한다는 거. 이해돼요? 뭐든 될 수 있다. 그럼 얘들아, 문제 이렇게 물어볼게. 봐봐. 만약에 이차함수 이렇게. fx x제곱 빼기 4x. 자, 똑같이 이렇게 했어. 근데 얘가 자, 뭐예요? 그렇지. 너무 잘. 2. 느껴지니? 뭐라고? 2차 함수예요. 꿈이 있어요. 1대1 함수가 되고 싶은 꿈? 알겠니? 근데 그들은 뭐예요? A보다 작아? 정의역이 그 A를 맥시멈 오른쪽으로 당길 거야? 어디까지 당길 수 있어? 대칭축까지 당길 수 있다. 어디가? 이해돼요? 네. 자, 라스트. 자, 이것만 휴식할게요. 아우 다리 아파. 개념 수업하면 몸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이거 물어봤는데 이거 뭔 말인지 못 알아. 분필이 부들부들 떨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야. 1대1 기준이랑 1대1 함수는 뭐가 달라요? 그렇지. 자, 지금 합니다. 1대1. 근데 진짜 그렇게 질문할까봐 좀 너무 걱정돼. 자,
1대1 대응입니다. 자, 얘들아 물어볼게. 일단 단어에서 이미 뉘앙스가 느껴져야 돼. 1대1 대응은 갑자기 함수란 말이 빠졌어요. 왜일까요? 이미 1대1 함수기 때문에.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니? 1대1 대응은 갑자기 뭐 상수함수, 항등함수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함수란 단어가 빠졌어. 갑자기 대응이래. 왜 빠졌지? 1대1 함수를 이미 만족해.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좀 더 스페셜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는 그러면 또 뭔가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대응이니까 걔는 좀 더 특별한 대응이다. 뭔 대응? 1대1 대응이다. 이해돼요? 그럼 1대1 대응은 왜 특별할까요? 라는 말이 1대1 대응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뭔가 하고 만족돼. 똑같은 말이야. 이게 뭘까요? 그렇지. 진규야, 너밖에 없다. 역함수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1대1 대응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조금 이따가 배우는, 아니 다음 시간에 배우는 역함수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역함수가. 그럼 역함수라는 새끼가 아무 때나 다 되는 게 아니야. 이것도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역함수라 불러줄 수 있는 거.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A에서 B는 안 되지만 B에서 A는 되는 그런 새끼들이 있잖아.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그 아이들이 1대1 대응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녀석을 배우면 걔는 뭔데? 라고 하면 역함수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1대1 대응 그 자체가. 그럼 내가 앞으로 또는 문제에서 어떻게 역함수라는 것이 존재할 때 라는 말이 1대1 대응이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러이러한 걸 만족해야겠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역함수 문제를 풀 때 그대로 나온다는 거지. 필요 충분 조건 관계야. 그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같은 집합이라고. 저들의 진리 집합이 같다고.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조건이랑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조건이 100% 같은 말이라고. 이해돼요? 이쯤 되면 이제 역함수가 궁금해지지 뭔지. 졸라 궁금하지? 까비. 다음 시간에 해줄게. 월요일 날 해줄게. 자 봐봐. 역함수. 현타 오네. 자 보세요. 네. 자 1대1 대응.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 왜? 나 행복한데 왜? 나는 행복해. 자 보세요. 행복해 보인다. 자 보세요. 역함수가 그럼 이건 뭐냐?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1대1 함수이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공력이라고 하는 녀석이 치역하고 같은 집합이면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 공력하고 치역하고 같은 집합이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왜 애매한 감이 있냐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공력은 지 맘대로 갖다 붙이면 된다 이거거든요. 맞잖아. 이해돼요? 공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내가 말했던 아까 마이너스 3이었나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라고 하는 그 치역이라는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삼는 아무렇게나 잡으면 그게 다 공력이 돼요. 그러면 같게 잡는 순간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 그 순간만은 우리는 1대1 대응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공력은 출제자 마음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출제자가 역함수 존재합니다 라고 딱 말을 했어. 그러면 공력 치역이 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지금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력하고 치역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썼죠. 치역이 여기라 했었잖아 아까 전에. 그치? 공력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공력은 이 집합을 포함하는 이런 집합, 이런 집합, 이런 집합
아무렇게나 다 잡아도 된다 했지. 오히려 아무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라 생각하는 거라 그랬지. 그런데 문제에서 언급을 해줬어. 문제에서 언급을 해줬어. 문제에서 공력은 이렇습니다. 라고 언급을 해줬어. 알겠니?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1대 함수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정의역이 1, 2합니다. 라고 돼 있고 문제에서 이런 언급을 해줬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우리가 1대1 대응인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또는 문제에서 별 말이 없지만 함수 수식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줬어요. x가 1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줬어. 그럼 사실상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내 눈가리는 얘가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야 돼. 정역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새끼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딱 줬어. 그러면 사실상 공력도 준 거나 마찬가지야. 뭐로 준 거예요? 공력을 뭐로 준 거지? 이렇게 줘버린 거지. 이해돼요? 왜냐하면 공력하고 치역하고 일치할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선생님 그게 뭔데요? 그건 다음에 하나. 일단 1대1 대응 자체를 이해하는 거죠.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말고 1대1 대응입니다 이렇게 문제 줬다 쳐보자. 역함수가 뭔지 모르니까요. 1대1 대응입니다 줬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1대1 대응 다 머릿속에 생각해야 된다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공력하고 치역이 같을 때 사용되는 어떤 용어라 그랬지, 그치? 근데 분명히 치역은 3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래프를 보아하니 치역 안 준다. 치역은 참고로 그래프를 주면 치역 준 거야. 그래프를 보아하니 치역은 3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1대1 대응이래. 그럼 공력도 준 거라고. 치역하고 어떻게? 같게. 그걸 우리 1대1 대응이라 한다. 이해돼요? 됐니? 그럼 잘 봐 얘들아. 자, x 모든 실수야. 자, y 모든 실수야. 자, 이렇게 공력과 정의역과 공력을 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몇 가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얘들아 1대1 함수 맞아요? 네. 맞지? 1대1 대응 맞아요? 첫 번째. 아니죠? 아니요. 왜 아니죠? 밑에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 공력은 모든 실수야.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밑에 쪽에도 뭔가 그림이 있어야 돼. 근데 y, x축 아래쪽에 점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안 해. 이렇게 점이 찍혀있어 안 찍혀있어? x축 위에만 찍혀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x축 위에만 찍혀있잖아. 그럼 사실상 치역은 양수란 말이야. 근데 공력은 실수라며. 일치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면 뭐라고?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새끼 한번 봐볼래요? 이거 1대1 함수 맞아 아니야? 맞아요. 1대1 대응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죠. 이게 1대1 대응. 이해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직선이라는 것은 모든 실수에서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얘 봐봐. 뭐 정체 모를 어떤 이상한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요. 자, 어쨌든 간에 1대1 함수 맞아 아니에요? 맞죠? 1대1 대응은 얘도 맞죠. 이해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있잖아. 역함수 문제를 풀 때 되면은 아니 나중에 니네가 2학년이 되면은 이거 사실 지수함수라 그러거든. 그 지수함수라 그래. 근데 지수함수는 역함수가 있다 그래요. 그 역함수가 있다 그런다고.
그 역함수를 갖다가 로그 함수라 그래요.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란 말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이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지금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얘들아. 분명히 이렇게 생긴 아이는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했는데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텐데 왜 이 문제에서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지. 저 제곱한 게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응? 아, 범위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공력을 치역에 맞춰 놓은 상황을 가정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러한 함수를 1대1 대응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어떻게? 공력이 사실 이거지롱 이렇게 해버리면 갑자기 1대1 함수 돼버려.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 1대1 대응이 아니거든요. 근데 공력이 이거지롱 하면 1대1 대응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공력은 출제자 마음이다. 이해돼요? 그러면 나중에 돼가지고 막 지수든 로그든 막 역함수 이야기할 때 갑자기 1대1 대응 아닌데 왜 갑자기 얘기하는가 하면 아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를 공력으로 삼고 있구나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공력은 뭐예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의역과 치역을 어쨌든 치역을 아우르는 집합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공력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 해당 주어진 공력과 정의역에서는 저 함수가 뭔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판단할 수 있다고. 참거짓을. 그런데 공력이 딱히 주어져 있지 않아. 공력이 딱히 주어져 있지 않다고 얘들아. 정의역 공력이 딱히 주어져 있지 않아. 얘들아 봐봐. 정의역과 공력이 딱히 주어져 있지 않은데 이런 함수를 줘놓고 이거 함수지롱 하면 사실은 정의역 뭐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 함수는 0보다 큰 영역에서 그 1대1 대응이 맞아 아니야? 맞아. 올라가고 모든 치역을 아우르고 있으니까. 그럼 역함수 존재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 역함수라고 하는 아이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 자, 이렇게 주어졌다 쳐보자. 자, 이거 봐봐. 이 함수 1대1 대응이지롱이라고 문제에서 먼저 나와버려. 내가 알고 있는 공부를 얕게 한 3,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공력과 치역이 공부를 좀 했어 그래도 공력과 치역이 같다 했는데 여기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치역이 양수인데 출제자가 쟤를 갖다가 1대1 대응이 다 라고 정의를 내린 순간 공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양수입니다 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 왜냐하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단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짜자작 맞아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것보다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면서 공력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함수 안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1대1 함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1대1 더 특별한 공력과 치역까지 맞아떨어지면 그들을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포함관계를 따져보면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배웁니다. 그래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합산함수, 역함수. 합산함수가 또 존나 유명하지. 야, 이런 말 나 선생님 평상시 비서가 안 하는 거 알지? 선생님 고운 말만 하거든요. 합산함수, 역함수 존나 개 쌉중요해. 알겠지? 자, 일단 휴식하세요.